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원사 답 3회째입니다. 총 15회로 만원사 그리고 만원사 답까지 해서 총 15회로 전체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편은요, 가자 서울로. 서울이 화자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만남을 꿈꾸며 다시 현실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 감격스러운 꿈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끝없는 위로와 격한 격려의 글로 가득 차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끝없는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직접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원사 답 3회 총 15회 전체 완결편 서울로 가자. 가족과의 만남을 꿈꾸며 자기 위로와 격려의 내용으로 가득 찬 마지막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어사와 돛 달아라. 고해승류 한가로이 무섭노래 부르실고 상사별곡 춘명곡은. 자, 고해승류는 외로울 고자거든요. 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배가 끌며 물결 따라 헤쳐나간다는 뜻이에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가 물살 따라 힘차게 나아간다. 돛을 다하라. 배가 힘차게 나아간다. 한가롭게. 수능을 볼 때는 이런 단어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줄여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 만원사 답의 화자가 만원사의 화자에게 노래를 불러라. 그때 부르는 노래는 상사별곡, 춘명곡은 이별의 노래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춘명곡은 이번에도 나온 가사죠. 만남 후에 이별의 슬픔, 그리움을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움, 슬픈 노래 하지 말고 어부사의 말을 섞어. 그러니까 어부사는 자연 속에 흥겨운 노래임을 알 수가 있겠죠. 손님 지어 부르시고 관관일성에, 손님은 그대요. 청자죠. 만원사의 화자. 그대가 즐거운 어부사의 노래를 부르고 관광일성, 본다. 자연을 보고 하나의 소리, 자연을 보고 소리도 지르면서 산수가 푸르렀다. 자연은 저렇게 푸르러 있구나. 배에 앉은 저 어옹이 한 어깨 높았세라. 어옹은 자연의 은둔자죠. 어깨가 높았다는 것은 근심 없이 흥겹게 지내고 있구나. 해불양파 한가하니. 해불양파는 바다에 파도가 없을 정도로 태평스러우니 지금이 성인 시절이니 아닌가. 태평 시절 아닌가. 사나이 구둠이여 만만세지 무궁이라. 이 자연의 영원함이여 오랜 세월 동안 끝이 없어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즐거울 것이며 자연 또한 영원 무궁했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원사 답의 화자가 만원사의 화자에게 즐거운 상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일한 작가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금능에 배를 띄워 술집으로 향하는 다 중국에서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7월 김학야의 소동파의 노름인데, 소동파 중국의 유명한 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을철에 16일 밤에 노는 것 같고, 동정호 700리 다 중국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에요. 악양무 어디냐? 아름다운 경치.
이수가 중분하니 백로주 여기로다. 두 개의 물이 갈라진 곳이에요. 중국의 진천과 회천이라는 곳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두 갈래 아름답게 갈라진 곳이 있으니 백로주라는 곳이 여기로구나. 중루격즙 생각하니 옛일도 역력하다. 중국에서의 풍류를 즐겼던 옛날 일이 다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듯하다. 중류격즙이라는 것은 중간에 물결을 쳐서 노를 두드린다 라는 말로 옛날에 중국 황제들이 자기의 옛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 싸운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토를 되찾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 강의 중류에서 노를 두드려라. 중류격즙. 예, 그 일을 생각하니 옛날에 황제들이 자기의 땅을 찾았을 때를 생각하니 그 옛날 일도 너무나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만원사의 답의 화자는 만원사의 화자에게 중국의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이러한 기법들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줬던가.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하우시 치용수는 공업도 크시었다. 옛날에 하우시라는 중국의 황제가 홍수를 다 다스렸거든요. 그 공적이 컸다. 이것도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죠. 황룡이 부주하니 성인을 모르던가. 황룡이 부주는 등에 짐질 뿐인데 배를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이 명당자리로 최고로 유명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곳이 명당이다. 이것을 성인이 왜 모를까? 그러니까 이곳이 명당이다. 지금이 태평 시절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소상강 큰 바람은 이비의 신령이라. 중국의 소상강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들은 두 명의 선비가 있어요. 요임금의 두 딸인데 아황 여영이라는 두 선비가 불어대는 신령스러운 흔적이다. 이 바람은 두 선녀의 신령스러운 흔적이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나가시면 됩니다. 진시황의 사나움, 사나움이죠. 자기 사는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 진시황제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냥 흥미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능수능란하게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매우 사나웠는데, 사나웠다는 뜻은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욕망을 말하죠. 진시황이 얼마나 영혼 불멸의 삶을 꿈꿨냐면은 동남 동료 300명을 지금의 일본 쪽에다가 파견시켜서 불로장생약을 캐와라 이런 명령도 내렸었고, 이건 전설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자기를 호위했던 무사 100명을 거기다가 생매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불로장생의 폭력적인 사나운 욕망은 자기 산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것도 떠올리는 것이죠, 이 화자가. 예. 그리고 범녀의 오호주와 장안의 강동감은 명철보신 하였노라 착한 채 자랑 마소.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만원사 전체에서 출제될 수 있는 장면을 추려서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원사 풀이는 지금 이 강의로 끝나지만 만원사 출제 장면의 유력한 부분을 문제풀이를 또 해주겠습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이 안에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범녀라고 하는 사람은 월나라의 재상입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고관 대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오호주로 갔어요. 오호주는 5개의 큰 호수라는 곳인데 자연을 말합니다. 그 자연 속에 은둔 생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장한이라는 사람은 강동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벼슬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녀하고 장한이라는 사람은 벼슬을 그렇게 높은 벼슬인데도 불구하고 던져버리고 자기 고향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핑계가 뭐냐면 명철보신. 그러니까 명석하게 지혜를 기르고 보신, 자기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 자기 수양을 닦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범녀하고 장한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원사답의 화자가 착한 채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교적인 이념에 따라서 정치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하기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자가 주장하는 게 뭐죠? 정치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서울로 돌아가서 이 범녀와 장한처럼 자연으로 가지 않고 다시 현실 생활에 충실하면서 임금에 충성하고 정치할 수 있으면 정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 속에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범녀와 장한 같은 자연 속의 은둔자를 까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임금을 싫다고 함이니 옳은 일이 아니로세. 옳지 않다. 후세에 유명하나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내 안이 부러워하래.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다. 묻노라 동남 동녀 불로채 키웠느냐. 그 진시황이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불로초 죽지 않는 약을 키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로초 키웠느냐? 있다면 나도 가서 한 포기 키워다가 구중궁궐에 우리 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임금에게 드리고 남은 것 가져다가 북당에 올리리라. 우리 부모한테 바치겠다. 범급전산 호루산하니 수로천리 지척일다. 그러니까 범급전산에 이게 배입니다. 배. 돛범자거든. 급하게 빨리 앞산을 지나가고 배가 앞에 있는 산을 확 지나가면 호루산, 갑자기 뒷산이 나오죠. 앞산이 지나가고 뒤에 있는 산이 나온다. 배가 빨리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수로천리 지척이다. 물길이 그렇게 넓은데 가깝다. 빨리 배가 지나가니까 배부처럼 돛을 내려라. 육지 산천 둘러보소. 자, 이제 바다를 다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육지까지 왔다 이겁니다. 올 때 울고 보던 저 산을 오늘 웃고 보리로다. 자, 이제 육지에 왔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육지로 서울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는 아니지만 상상을 하게 만들죠. 만원사답의 화자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에 아낌을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쁜 흥 못 이기어 명산대찰 유명한 사찰을 찾으실 때, 그때는 뭐 기독교고 뭐고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국가입니다. 배진의 달마산은, 배진은 해남의 명칭이거든요. 이제 제주도 추자도기 때문에 해남 진도 지나서 이제 육지로 오겠죠. 해남의 사찰은 달마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찰은 미왕사 지금도 있습니다. 큰 사찰이고, 영암에 전라도 영암이 있죠. 육지로 왔어. 월출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갑사라는 절이 큰 절이에요. 주연군읍은 각 고을입니다. 각 고을 지나가며 남방 풍경 열람하니 여러 가지 남쪽 지방의 풍경을 구경하니 건지산을 다시 보고 계룡산을 거쳐 지나 이제 충청도까지 왔습니다. 경기 남산 반가워라. 예, 남산이 서울에 있죠.
근데 이 서울이 원래 경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의 서울은요, 이 강남 이런 데 다 경기도였어요. 뭐 그때 당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용산구 있잖아요. 용산구 그쪽 부근만 서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기도였어요. 원래가. 어쨌든 경기 지방 남산 반가워라. 이게 이제 사실 서울이거든요. 손님 보고 마주 웃네. 손님 그대 보고 다 웃는다. 동작강 지금 동작대교 있잖아요. 동작대교. 그 몇 호선입니까? 그 밑에 동작대교 그 밑에 그 한강 있잖아요. 그 동작강 배지여라 심리 백사장 얼른 지나 돌모로 지나치고 청파다리 청계천에 왔습니다. 청계천 넘어 들어가 숭례문 남대문 옆에 있죠. 숭례문 이제 서울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을 따라서 서울로 도착하기까지의 그 만원사의 화자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원사 답의 화자가 이렇게 얼마나 즐겁겠냐를 상상을 부추기면서 꿈을 꾸게 만들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들어가니 오색구름 어린 곳에 기린봉황 넘노는 듯, 막 기린봉황이 반겨주는 듯 단기도 반공하다. 붉은 깃발입니다. 붉은 깃발도 허공에 걸려있다. 너를 반기는 듯 주야 불망 바라면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바라면서 그대가 그리워하던 곳 아니냐. 전세 불러 고두하고, 고두는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불러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한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옥인 것 같아요. 잘못. 그러니까 만세 불러 너무나 기쁜 상황입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그 서울에 들어와서 숭례문 남대문 근처에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뜻이면 분명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합니다. 만세 무궁 축수 안에 영원히 편안할 것을 축복한다. 장안시장 절비하고 이제 시장들이 많잖아요. 뭐 남대문 시장도 있고 서울에 시장 많죠. 태평기상 태평스러운 그 모습 번화하다 방방곡곡 돌아드니 이곳저곳 가보니 손님 집이 그대의 집이 거기 있다. 자, 집이 거기 있다.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온 것은 아니고요. 부모 처자 마주 나와 손을 잡고 반겨하니 부모들이 이제 왔어. 물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울음 끝에 웃음 나고 지난 고생 허사로다. 고생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고생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갈충보국 힘을 쓰니 자 요게 이 만원사 답의 화자는 만원사의 화자가 절대 자연에 응거하지 말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동일 작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화자는 분명히 또 정치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갈충보고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보답한다.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은 이 만원사의 화자가 그 앞부분에서 나는 이제 부귀공명 뜻이 없고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 정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또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무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범녀와 장안이 자연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명철보신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깠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갈충보고 유교적 현실 의식이 있습니다. 힘을 쓰니 부모 봉양 전론 안에 백부운전 큰아버지 은혜 잊지 말고 귀한 아들 성취 이제 결혼시켜서 조강지처 나의 아내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자연의 은둔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쵸? 현실에서 부귀 영화를 또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만원사 답의 화자도 이걸 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요하죠. 이때 고생 이서러움을 잊지 말고
외웠다가 암기했다가 잡잡고 손을 잡고 웃으면서 옛날 말을 할 때에 그때의 내 말을 생각하고 내 말, 만원사답의 화자죠. 만원사답의 화자가 굉장히 죽지 마라, 꿈을 가져라, 고향에 갈 것을 상상해라, 너는 갈 수 있다, 다들 너를 반겨준다, 이렇게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펼쳤잖아요. 이러한 내 말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상풍 올라 할 것이다, 열이 오를 것이다, 감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저 말 시골 말이 열대들이 정말이라. 그러니까 내 말이 시골 사람의 말인데 자기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죠. 만원사답의 화자가 내가 시골 사람이다, 미친 사람 같지만 내 말 좀 들어다오. 시골 사람 말이 열대들이, 그러니까 그 양을 재는 단위 있잖아요. 돼,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 말이 한 말, 두 말 할 때 열대들이 정도 되는데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말은 어떤 말이냐? 정말이다.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도 말이라는 말을 썼고 내 말은 정말이다, 참말이다. 이 말은 언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음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즐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만원사 12회 하고요, 만원사 답 3회, 총 13회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은 정말 만원사와 만원사 답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감한 군사들이다. 전체 글을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다 우리가 감상했잖아요. 단기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고전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기를,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고생한 사람은 사실 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축하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원사와 만원사 답에 출제될 수 있는 그 출제의 장면들을 제가 문제풀이로 다시 문제풀이 강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습니다.